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속상한 듯 물었어요. 이건 내가 그냥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너 혹시 시집살이 당하고 그런 건 아닌 거지? 뭐? 시집살이? 내가? 말도 안 돼. 엄마도 우리 시어머님 잘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지. 내가 그런 줄은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말이야. 너도 엄마 대봐. 누가 자식 얘기만 하면 바로 곤두서게 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누가 내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야? 누군가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분명해 보였기에 제가 발끈한 채 물었어요. 아니, 내 친구 미자가 나한테 네가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 미자 아줌마가 그랬단 말이야? 엄마, 내가 되도록이면 미자 아줌마 만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만나고 그래? 그 아줌마가 원래가 말 많은 거 몰라서 그래? 그건 나도 알긴 아는데 요즘은 우리 모임에 아주 악착같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우리 나이가 몇인데 미자만 따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니? 그 성격의 친구라고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던데. 그치만 그 아줌마 만나고 올 때마다 엄마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특히나 요즘은 그 딸이 더 촐싹거리고 다니는 것 같던데 이번에도 나에 대해 그 딸이 말한 거지?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도시인데요. 저는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시댁 예비 형님감이 미자 아줌마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이라고 첫 인사를 시켰을 때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어 보인다 싶었는데 얼마 뒤 예비 형님이 제 SNS를 다 뒤져서 엄마끼리 친구인 걸 알아낸 것이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제 SNS를 종일 구경하며 그곳에서 우리 가족 사진을 봤던 모양이었어요. 그 바람에 엄마가 참 난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미자 아줌마가 말이 참 많을 뿐만 아니라 얄밉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으니 그 딸 또한 비슷한 부류가 확실해 보였고요.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 다녀온 엄마가 난처하다는 듯이 제게 물었어요. 수빈아, 너 예비 형님 될 사람이 다녀갔다며? 어, 알고 보니 미자 아줌마 딸인가 보더라고. 너 이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말도 마. 그 미자 아줌마 딸이 나한테 전화해서 신기하다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어대던지 진짜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니까. 역시나 미자 아줌마 딸이 확실하더라고. 이미 내 SNS를 다 뒤졌더라고. 제가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 말에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물었고요. 너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야? 생각해봐. 엄마가 일찍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엄마 지금도 충격이 꽤 큰 것 같구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귀뜸이라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친구들 모임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기나 해? 난처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지. 나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니까.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그래? 괜시레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어. 골치 아플 게 뭐가 있어. 제가 엄마를 나무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내가 안 그렇게 생겼어? 예전에 미자 걔가 네 아빠를 얼마나 쫓아다녔니? 네 아빠는 나를 좋아하고 있었는데도 억지로 울고불고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잖니. 결국 우리가 결혼을 한다니까 우리 얼굴 안 본다고 한동안 영 끊고 살았잖니. 내가 보기엔 네가 우리 딸인 거 알았으니 아마도 시집살이 단단히 시킬 것 같아. 김서방 형이 미자 딸이랑 결혼하게 되면 미자 딸이 네 형님이 되는 거잖아. 시어머님도 아니고 형님이 시집살이를 시키면 얼마나 시킨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시어머님 좋으신 분이라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사부인이 워낙 과묵하신 분이라 혹시나 역시집살이 당하지는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구나. 엄마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기만 했는데요. 아무래도 엄마와 미자 아줌마는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우려대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한동안 동창 모임에 얼굴을 보이지 않던 미자 아줌마가 다시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댁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된 내용은 제가 줏대 없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날도 모임에 다녀온 엄마가 무슨 소리를 들은 모양인지 걱정스레 물었어요. 오늘도 미자가 내내 너랑 사부인 이야기만 하다가 갔지 뭐니?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미자 딸이 왜 그렇게 자주 찾아가는 거니? 말도 마. 내가 알기로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는 모양이더라고. 뭐? 주말마다? 근데 문제는 꼭 나까지 부른다는 거야. 거기다 요즘은 은근슬쩍 시집살이까지 시키려고 한다니까. 암튼 그것 때문에 우리 시어머님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부인이 왜? 왜긴 왜겠어? 엄마도 알다시피 우리 시어머님이 워낙 과묵하신 분이잖아. 근데 수시로 찾아와서 그러고 있으니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 내가 어머님 얼굴만 봐도 딱 알 수가 있거든? 근데 곧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아. 제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자가 하는 말이 네가 사부인 생선 가시까지 다 발라주고 있었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혹시 사부인이 그러라고 시킨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우리 시어머님이 어디 그럴 뿐이셔? 그런데 네가 옆에 앉아서 일일이 생선 가시를 다 발라줬다는 건 뭐야? 넌 생선도 별로 안 좋아하면서. 엄마가 걱정스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시댁은 시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시어머님만 계셨어요. 둘째인 우리 남편과 막내인 시누이도 결혼을 했고 아주버님만 결혼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역시나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이미 생선구이집으로 식사 예약을 해놨다며 우리 부부와 시누이 부부도 식당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예비 형님을 못마땅해 했는데요. 시누이는 말 많은 예비 형님을 특히나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암튼 그날 생선구이집으로 갔는데 시누이는 결혼 후 바로 출산을 해서 딸이 한 명 있었기에 그 딸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생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같이 나온 된장찌개에 돌솥밥을 먹고 있었고요. 그런데 평소 생선을 즐겨 드시던 시어머님이 생선을 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예비 형님이 시어머님께 물었어요. 어머님께서 생선구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예약했는데 왜 안 드세요? 어? 아니야. 나 지금 많이 먹고 있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먹어라. 이 집이 엄청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나름 알아보고 예약한 건데 어머님도 그렇고 다들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아니야. 맛있어. 근데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다. 시어머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셨는데요. 그 모습에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시이모님이 신선한 생선을 가져다 주셔서 가족끼리 맛있게 구워 먹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가시가 시어머님 목에 걸리는 바람에 응급실까지 가야만 했거든요. 응급실에 다녀온 시어머님이 서글픈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구나. 생선가시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네. 어머님, 아직 한참 젊으시거든요. 그냥 실수하신 것 뿐이에요. 그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예전엔 네 시아버지가 생선가시도 자주 발라주고 그랬는데 응급실에 가만히 누워있다 보니 먼저 간 네 시아버지가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지 뭐니. 이렇게 예쁜 며느리도 생겼는데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구나.
어머님, 아버님도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님이 행복하게 사셔야 아버님도 기뻐하시죠. 그래, 말이라도 참 고맙구나.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셨는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당에서 생선을 멀리하고 계신 시어머님을 보며 문득 시어머님의 말이 떠올라 제가 새 젓가락으로 바꿔서는 열심히 생선 가시를 발라서 시어머님께 드렸어요. 어머님, 저번에 목에 생선 가시 바뀌어서 놀라서 안 드시는 거죠? 어? 그때 많이 놀라긴 했지.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제가 가시 꼼꼼히 발랐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될 거예요. 얼른 드세요. 난 괜찮아. 그냥 너 먹어. 어머님, 저는 원래가 생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돌솥밥이란 된장찌개도 맛있어서 엄청 많이 먹었는걸요? 그러니까 어머님 드세요. 라며 제가 열심히 생선 가시를 발라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시를 발라서 생선살을 모아드리기 무섭게 시어머님이 생선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장난스레 시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아버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꽤 쓸만하죠? 뭐? 쓸만해? 가끔 보면 넌 되게 웃겨. 그래, 아주 쓸만하구나. 근데 네 시아버지보다는 잘 바르진 못하는 것 같구나. 네 시아버지가 발라주면 살점이 부서지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있었다니까. 당연하죠. 아버님 경력이랑 제 경력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치만 저도 앞으로 분발해서 생선 살점 바르는 장인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가 젓가락을 허공에 마구마구 휘두르고 있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크 하고 웃으시다가는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미안하고 고맙다는 듯이 제게 말을 했어요. 작은 새언니 덕분에 엄마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맨날 아빠만 잡고 그랬는데 요즘은 확실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작은 새언니 항상 감사해요. 작은 새언니 보면 딸인 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가씨는 민주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손이 한가해서 그런 것뿐이고요. 아가씨가 그리 말해주니 저는 앞으로 더 분발을 해야 할 것만 같네요. 자, 이제부터 저는 생선 바르는 장인이 되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장난스레 말을 했는데요. 제 말에 가족들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그날 생선을 맘껏 드시고 행복하게 집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예비 형님이 탐탁지 않다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예비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따지듯 말을 했어요. 저기 내가 동서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부르는 건 자유인데 반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이도 2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내가 형님인데 당연히 동서한테 반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형님이 동서한테 존댓말하는 경우 봤어? 네, 저는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존대를 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항상 배려하고 살라고 배웠거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를 가르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제 말은 가족 간에도 항상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어떠한 동요도 없이 똑같은 어조로 말을 하고 있자 예비 형님이 당황한 듯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서로 맞존대하면 되는 거죠? 네, 존댓말을 쓰시니까 훨씬 교양 있어 보이시네요. 그건 그렇고 대체 왜 시댁물을 흐리고 있는 거죠? 네? 시댁물을 흐리다니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어제 식당에서 말이에요. 동서가 왜 시어머니 생선가시를 발라주고 있는 거죠? 혹시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단지 얼마 전에 어머님 보기에 가시가 걸렸던 적이 있어서 혹시나는 마음에 발라드린 것 뿐입니다. 그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동서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시어머니 길을 잘못 들이고 있는 거라고요. 예비 형님의 말에 제가 놀란 채 잠시 멍한 상태로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길을 잘못 들이고 있다는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곧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채 예비 형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시어머님 길을 잘못 들이고 있다니요? 시어머님이 아랫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앞으로 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말끝마다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데 동서야말로 앞으로 조심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생선가시 발라주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동서가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님이 점점 더 바라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 맘카페 그런 곳에 올리면 완전 난리 날걸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고 말이에요. 예비 형님이 목소리에 힘까지 잔뜩 준 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비 형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님께서 제게 생선 가시를 발라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해드린 건데 그걸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에 그저 기가 막히기만 했거든요. 그리고는 결국 그 사실을 예비 형님 어머니인 미자 아줌마한테 없는 사실까지 덧붙인 채 말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 친구 모임에서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제가 엄마한테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 말에 엄마가 놀란 듯 외쳤고요. 그랬어? 그래서 생선가시를 발라드렸던 거야? 그랬다니까. 시아버님 살아생전에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시아버님이 그랬듯이 내가 가시 발라드린 것 뿐이야. 근데 그걸 왜 시집살이라고 하는 거야? 난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잘했다. 아주 잘했어. 역시나 내가 딸 하나 아주 잘 키웠어. 우리 딸 아주 자랑스럽다. 뭘 또 그렇게까지 띄우고 그래.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아니긴 왜 아니야. 너 생각해봐라. 미자 딸 말하는 거랑 네가 말하는 거랑 이렇게나 다르잖니? 이게 사람 마음에 따라 행동도 달라지기 마련인 거야. 넌 착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고 미자 딸은 모든 걸 고깝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고 말이야. 근데 우리 딸 시집 보내면서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보냈다고 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걱정을 하긴 왜 걱정을 해. 내가 이래봬도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 하긴 예전에 네 이모랑 이모부가 이혼한다고 한참 난리칠 때 너 때문에 이혼 얘기가 쏙 들어가고 지금은 아주 둘이 잘 살고 있잖니. 넌 공감 능력 이런 건 아주 타고난 것 같아. 어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때도 말이야. 내가 다 생각하고 말한 거야. 그 이후로 이모부가 나를 은인으로 여기고 있잖아. 그때 생각이 나는지 엄마가 피식 웃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모와 이모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이모가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며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제가 지나가는 듯한 말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모부도 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전에 이모부가 나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그랬거든. 넌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살림 잘 도와주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이모부는 맨날 바빠서 그런 거 한 번도 못 도와준다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는 이모 모습 보면서 항상 미안하고 짠하다고 그랬어. 참 못난 남편이라고 그랬거든. 이모부는 이모한테 항상 죄인이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모 고생만 시킨다고. 니네 이모부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랬다니까. 사실 이모부가 맨날 야근에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바빠서 못 도와주는 거지. 시간만 있었으면 엄청 많이 도와줬을 텐데 이모부는 돈 많이 벌어서 이모 호강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결국 제 말에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곧 짐을 챙겨서 이모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너 그거 사실이야? 네 이모부가 너한테 그런 말 했다는 거. 어? 그거? 거짓말이야. 선의의 거짓말.
사실 이모랑 이모부 다투는 거 보면 진짜 별것도 없더만 맨날 그렇게 다투더라. 뭐? 그럼 네가 다 지어낸 얘기란 말이야?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말해본 건데 대사가 완전 기가 막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그렇게나 자주 보는구나.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말았는데요. 그 뒤 이모와 이모부의 이혼 이야기는 쏙 들어갔고 지금까지도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모부는 여전히 저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결국 엄마가 자랑스러운 듯이 제게 다시 말을 했어요. 아유, 어쩜 이런 딸이 엄마 딸로 태어났을까나. 예전에는 공부를 뒤지게 못해서 그렇게 속을 썩히더니만 알고 보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었던 거야. 내가 그때도 공부 못한다고 구박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엄마, 분위기 한참 좋았는데 막판에 이렇게 초를 쳐야겠어? 라며 엄마와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도 예비 형님이 제게 수시로 잔소리를 했는데요. 그날도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예비 형님이 제게 잔소리를 했어요. 동서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안 받고 시집 온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여기 접시며 대접이며 꽃무늬 모양이 다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릇들을 그냥 막 꺼내서 그렇게 음식을 담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지금껏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었거든요. 그니까 없는 집안 티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신경 써서 제대로 세팅하고 먹어야 음식 맛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교육 안 받고 시집을 왔나? 그저 놀랍기만 하네요. 제가 말대꾸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졌네. 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읊어주랴? 지랄 연병, 개 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가족끼리 그냥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무슨 유난을 떨고 자빠졌어. 너 대체 둘째한테 왜 그러는 거냐?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너 내내 우리 둘째한테 말도 안 되는 잔소리하고 있잖아. 제가 무슨 잔소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조금 전에도 둘째가 산 과일을 보고 유기농이 아니라고 막 잔소리했잖니. 그러는 너는 뭘 사오기라도 했냐? 빈손으로 온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난 며느리들한테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는데 넌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형님 주제에 왜 사사건건 둘째한테 시비를 걸어대? 시어머님이 마치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예비 형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이 집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예비 형님이 씩씩거리며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그 뒤를 아주버님이 따라 나갔지만 예비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악을 쓴 채 가버렸다고 하네요. 집 안으로 들어온 아주버님이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너 내 말 잘 들어. 네가 쟤랑 결혼을 하던 말던 난 상관도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네가 쟤랑 결혼하면 난 네 얼굴 안 보고 살 거다.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만날 때는 인성부터 봐야 하는 거야. 어디서 저런 것을 데리고 온 건지 한심하다 한심해. 그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며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예비 형님은 두 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았는데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둘이 결국 헤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제게 사과를 하면서 하소연까지 했거든요. 재수씨, 그동안 제 눈에 뭐가 쓰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자 실체를 딱 알았지 뭡니까? 라며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전 여친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과를 할까 하고 전 여친 집으로 찾아갔던 모양인데요. 때마침 전 여친과 전 여친 엄마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주버님이 급히 뛰어가서 사과를 했다는데요.
그 순간 전 여친 엄마가 아주버님에게 쌍욕까지 하면서 시어머님에 대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더랍니다. 그 모습에 기겁을 한 아주버님이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세상에나 우리 어머니 욕을 어찌나 하던지 전 그런 사람들인 줄 진짜 몰랐거든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전 여친도 그러지 않겠어요. 오히려 찾아가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음 정리가 완전 빨리 됐거든요. 그 뒤 아주버님은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둘이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해서 놀라운 말을 해줬어요. 오늘 친구들 모임에 갔었는데 말이야. 세상에나 미잣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지 뭐냐. 뭐? 아주버님이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해? 근데 엄마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미자 고개 아주 속이 시커멓더라니까. 아마도 딸이랑 결혼한 남자가 좀 별로였다나 봐. 우리한테는 결혼한다는 말도 안 했지 뭐니. 그때 미자 딸이랑 김서방 형님이 헤어진 뒤로 모임에도 잘 안 나왔거든. 근데 미자 딸이 돈만 보고 그 남자랑 결혼을 했나 본데 시어머니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하더구나. 거기다 결혼 후에 한 3년은 같이 살아야 한다면서 합가까지 했다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밥상을 차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불 빨래도 절대 세탁기를 못 쓰게 한다지 뭐냐. 누가 미자한테 들은 얘기라며 말해주는데 그냥 김서방 형님이랑 결혼시킬 걸 그랬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친국이었다는 말까지 했다지 뭐니. 하긴 내가 봐도 사부인같이 점잖은 사람이 없긴 하지.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미자 아줌마 딸은 고생고생을 하고 있다는데요. 결혼 전 혼전 임신으로 인해 딸까지 출산을 해서 이혼도 쉽지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하기만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